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박경찬입니다. 오늘은 Adversarial Detection 메서드를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versarial Detec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Adversarial Detection 메서드 관련 방법론들인 KD 플러스 BU, LID, 그리고 ML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versarial Attack 같은 경우는 딥러닝 모델이 아주 작은 노이즈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음을 보여줘서 안정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dversarial Defense와 Adversarial Detection 방법론이 제안되었는데요. Adversarial Defense는 딥러닝 모델 자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아래 식과 같은 민맥스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따라서 Adversarial Example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노이즈에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Adversarial Detection은 OD Detection과 같이 Adversarial Example을 탐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조 방법론을 도입하여 분류 모델의 결과를 왜곡하는 Adversarial Example의 분류 결과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dversarial Defense와 Detection 방법론을 비교를 해보면 Adversarial Defense 방법론이 모델 자체를 강건하게 만들고 Adversarial Example이 들어와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되었을 때 안정성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versarial Defense가 풀고자 하는 민맥스 문제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Adversarial Attack은 단일 입력에 대해 모델의 파라미터에 기반해 노이즈를 생성하는데 이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과 동일합니다. 즉,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과 같이 노이즈 또한 당연히 최적화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학습된 딥러닝 모델의 로스 서페이스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해당 로스 서페이스를 봤을 때 노이즈에 따라서 로스 서페이스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런 민맥스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딥러닝 모델의 표현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Adversarial Defense 방법론은 원본 입력에 대한 분류 능력 저하를 야기하는데요. 실제 현재 소타의 방법론들에 대한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Adversarial Defense의 소타 논문들인데 각각의 논문들에서 사용한 와이드레슨의 7016 모델은 그냥 학습했을 때 오리지널 어큐러시가 97% 정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어택에 대한 Adversarial Attack에 대한 방어 성능은 0%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각 논문들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Adversarial Defense를 했을 때 오토어택에 대한 분류 결과는 약 66%로 크게 올라오는 반면에 이제 오리지널 어큐러시가 97%에서 크게는 88.74%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dversarial Detection은 Adversarial Attack을 방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Adversarial Detection 방법론은 보조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류 성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고 Adversarial Example을 분류할 수는 없지만 오분류하지 않도록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Adversarial Detection 방법론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방법론은 KD 플러스 BO라는 방법론인데요. Adversarial Detection 관련해 처음 제안된 논문 Detecting Adversarial Samples from Artifact에서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여기서는 Kernel Density Estimation과 Bayesian Uncertainty 방법론을 Adversarial Detection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Adversarial Example의 피처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경우에 대응하도록 KD와 BU 방법론을 활용하게 되는데 먼저 아래 A 같은 경우에는 Adversarial Example이 각 클래스의 분류 경계면으로부터 둘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Adversarial Example은 density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Kernel Density Estimation 방법론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B와 C와 같은 방법론은 Adversarial Example이 실질적으로 Kernel Density가 밀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Uncertainty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Bayesian Uncertainty 방법론을 활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탐지하겠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Kernel Density Estim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K로 분류된 데이터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커널 덴시티 이스티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해서 덴시티 이스티메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드버서리얼 어택의 이터레이션, 즉 최적화 반복 획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점점 소스 클래스로부터 멀어지고 인코렉트 클래스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베이지한 언설텐티 이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 대부분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로 입력에 대한 단일 분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머신러닝 모델은 언설테인티를 측정할 수는 없는데요. 반면에 모델 함수를 분포할 수 있다면 언설테인티를 정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가 언설테인티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모델인데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은 함수 f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모델을 피팅합니다. 함수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연속병수 x가 고정됐을 때 fx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이 예측값이 되고 분산을 통해서 언설테인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는 아래의 식과 같은 커널 함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커널 함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진 데이터 셋에 대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최적화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하나의 곡선과 언설테인티를 표현하는 신뢰 구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된 유튜브 강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같이 딥러닝 모델에서 언설테인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 W를 분포화해서 분산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W를 분포화해서 분산을 구하는 것이 계산량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논문 드랍아웃에서 베이시안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포스테리오를 찾는 문제가 결국 NN 및 드랍아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단계에서 총 T번의 드랍아웃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언설테인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르넷의 50%의 확률로 드랍아웃을 적용하여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한 언설테인티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노말 앤 노이지 샘플과 비교하여 어드버서리얼 샘플의 언설테인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낮은 덴시티 이스티메이션 값과 높은 언설테인티 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을 진행하는데 이를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엠리스트와 시파텐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언설테인티가 오리지널 샘플보다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덴시티 이스티메이션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D 비유 그리고 KD 플러스 비유를 활용하여 총 3개의 디텍션 메서드를 제안하게 됩니다. KD 플러스 비유의 경우에는 2개의 값을 피처로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하여 디텍션 모델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디텍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노멀 노이즈 샘플을 정상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비정상으로 하여 이를 분류하도록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엠리스트, SVHN, 시파테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3가지 디텍션 메서드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KD 플러스 비유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실제로 KD나 비유를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보다 KD 플러스 비유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크게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LID라는 방법론인데요. 논문 Characterizing Adversarial Subspace Using Local Intrinsic Dimensionality에서 제안한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커널 덴시티 기반의 방법론이 잡아낼 수 없는 어드버서리얼 샘플의 특징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커널 덴시티나 K-means distance 같은 경우는 저 노멀 데이터 샘플과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LID 지표를 계산했을 때는 Adversarial 샘플에서 확실히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LID는 벡터 공간상에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서브 매니폴드의 차원을 나타내는 값으로 단순 커널 기반의 디스턴스나 덴시티 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소맵과 같이 데이터가 고차원 공간상에서 놓여있는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여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탐지하겠다라는 것이 LID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 차원이라는 개념은 성장률이라는 개념과 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트론식 디멘셔널리티는 특정 샘플로부터 거리에 따른 이웃 데이터 개수의 성장률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고차원 공간에 m차원의 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구 부피의 성장률은 차원값 m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구 부피 v값을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인 FR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되고 결국 LID는 R이 0부터 점차 커질 때 FR의 성장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LID의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해당 샘플의 K-nearest neighbor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Adversarial 샘플과 Normal 샘플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 LID는 특정 데이터가 속한 내재적 차원의 차원값을 의미하는데 오리지널 샘플 X가 속한 벡터 공간의 차원을 M, 내재적 차원의 S의 차원을 M이라고 할 때 Adversarial Perturbation은 대문자 M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즉, Adversarial Perturbation이 내재적 차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벡터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Adversarial Perturbation은 결국 X를 내재적 차원 S의 밖에 놓이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해당 방법론이 제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Adversarial example은 오리지널 샘플과 비교하여 높은 LID 값을 가지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LID 값을 통해 KD 플러스 BU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노멀 노이즈 그리고 어드버서리얼에 대해 트레인셋을 만들어 디텍션 클래시파이어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KD 플러스 BU와 달리 이 방법론에서는 딥러닝의 모든 레이어에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을 활용하여 총 L차원의 벡터를 입력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LI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100개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에서 샘플링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과 노멀 샘플에 대해 LID 스코어가 계산된 것을 보면 이 논문에서 말했던 가정대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한 LID 스코어가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별로 LID 지표를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에 활용했을 때 AUC 스코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가장 끝단의 레이어에 대한 액티베이션 벡터를 활용했을 때가 가장 AUC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D에 대한 실험 성능을 살펴보면 LID는 KD 플러스 BU 모델과 비교하여 모든 공격, 모든 데이터 셋에 대해 높은 AUC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NIST, 시파텐 그리고 SVHN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실험 결과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앞서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LID의 디텍션 성능이 높은 것에 포함해서 또 하나의 장점으로 LID 방법론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덜 민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ID 방법론의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K nearest neighbor의 K 값이 됩니다. 그리고 커널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커널 덴시티 이스티메이션을 진행할 때 밴드위스를 정해줘야 하는데 그 밴드위스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됩니다. 커널 덴시티 이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스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LID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 이상의 K값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로버스트한 성능을 뽑아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논문은 ML루라는 방법론입니다. 논문 ML루 Detecting Adversarial Example with Feature Attribution에서는 Feature Attribution 방법론을 활용하여 Adversarial Detection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dversarial Example의 경우 Feature Attribution이 오리지널과 비교하여 넓게 분포하는 것에 착안하여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이미지 샘플에 대해서 Feature Attribution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Adversarial 샘플의 Feature Attribution은
오리지널 샘플과 다르게 넓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피처 어트리뷰션을 계산하기 위해 리버언아웃 방법을 활용합니다. 리버언아웃 방법은 이미지의 특정 픽셀을 마스킹하고 마스킹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지는 정도를 통해서 피처 어트리뷰션을 계산하는 방법론입니다. 그 후에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디스퍼전 정도를 나타내는 IQR 지표를 계산하여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IQR 외에도 STD 그리고 MAD 지표 또한 계산을 했는데 IQR 지표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IQR 지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인터미디엇 레이어의 특정 유론 값의 변화에 따른 피처 어트리뷰션 값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IQR 값을 입력으로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여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테스트 이미지 2000장으로부터 총 4000장의 오리지널 어드버서리얼 페어 데이터 셋을 구성한 후 2000장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학습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장을 통해 평가를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총 6개의 어택에 대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험을 진행한 결과 소타의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KD 플러스 BU 그리고 LID 방법론보다도 대부분의 실험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D 플러스 BU 그리고 LID 등 기존의 방법론들은 로우 컨피던스 CW 어택에 취약합니다. PGD 어택에 대해서도 노이즈의 크기인 EPS를 줄이면 로우 컨피던스를 달성할 수 있는데 ML루는 이 로우 컨피던스 PGD 어택과 CW 어택을 활용해서 해당 공격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하여 높은 탐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단점으로는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로우 컨피던스 어택에 대해서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실험으로 트랜스퍼 어택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CW 어택 데이터셋만을 통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하고 다른 어택에 대한 탐지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트랜스퍼 어택을 진행을 했을 때 해당 어택에 대한 AUC 성능이 조금 하락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자가 디텍션 모델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화이트박스 어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CW 어택의 로스에 해당 방법론에서 제안하는 디텍션 메서드 로스를 추가하여 화이트박스 어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화이트박스 어택에 대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ML루, IQR 같은 경우 분류 모델과 탐지 모델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성공할 확률이 36%로 어느 정도 화이트박스 어택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KD 플러스 BU, LID, ML루라는 세 가지 어드버서리얼 디텍션 메서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론의 공통점은 결국 오리지널 이그젬플과 비교해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가지는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을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들은 특정 조건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굉장히 높은 AUC 스코어를 기록을 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드버서리얼 디텍션을 위해 평가 단계에서 통계량을 계산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타임 코스트가 높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퍼러빌리티한 탐지 성능이 낮습니다. 그리고 로우 컨피던스 어택과 화이트박스 어택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드버서리얼 디텍션 관련 연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